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을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홀로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시는 모습, 손주 학원비 대느라 매달 힘겹게 사시는 할머님들, 자녀분들 결혼자금 마련해 주시고 월세방에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통계를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분이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사항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과도 같습니다. 특히 70세가 넘으셨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자식들 생각만 하면서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180도 바꿔드릴 소중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9분이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아픈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자식들 걱정될까봐 가족들 눈치 보여서 손주 학원비에 보태주려고 병원 가는 것을 미루셨다고 합니다. 73세 백영희 씨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도 매일 새벽 장사를 나가십니다. 자식 셋을 키우시느라 평생을 고생하신 분입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고생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몸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죠.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는 파스 하나면 되지. 어머님, 이제는 좀 쉬세요.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내가 이러고라도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줘야지. 요즘 애들 공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 나 때문에 우리 애들 고생시킬 순 없어. 매일 반복되는 며느리와의 대화였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시고 허리가 아파 똑바로 서지도 못하면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셨답니다.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채소를 다듬다가 일어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셨지만 그때마다 괜찮다며 웃어넘기셨죠. 지하철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도 그저 파스만 붙이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참았던 허리 통증이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발전했고 지금은 장사는커녕 화장실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걸음을 몇 걸음 걷다가도 다리가 저려와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모습에 자녀들의 마음은 더욱 아프기만 합니다. 하지만 늦게라도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들도 계십니다. 75세 박정숙 씨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며 모은 퇴직금을 자녀들 결혼자금으로 쓰실 생각에 약값이 아까우셨던 거죠. 어머니, 고혈압 약이라도 드셔야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고, 약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 돈이면 너 동생 결혼자금이라도 보태주자. 어머님,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다 심한 어지럼증으로 그대로 쓰러지실 뻔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에서 왼쪽 팔에 마비 증세까지 느끼시면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밀려왔답니다. 내가 이러다 쓰러지면 우리 애들은 어쩌나. 약값 아끼려다가 더 큰 병원 신세를 지면 어쩌지? 그날 바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첫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걷기.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어지러움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동네 공원에서 걷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 만에 숨가쁨이 줄어들었고 한 달 후에는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지셨답니다. 무엇보다 아침마다 느끼던 어지러움이 확실히 나아졌고 밤잠도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정숙 씨의 혈압은 정상 수치를 되찾았습니다. 체중도 2kg 줄었고 얼굴색도 훨씬 좋아지셨답니다. 너희들이랑 오래오래 살려면 건강해야지. 이제는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셨습니다. 경로당에서 본인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며 함께 운동도 하신답니다. 나같이 뒤늦게 시작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건강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아.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건강을 되찾으시는 모습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이죠.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도 박정숙 씨를 보며 용기를 얻으십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70세 이후의 건강관리는 예방이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65세만 넘어가도 기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뼈는 더욱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증상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매일 아침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넘어질 위험을 3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20분 산책, 걷기만 해도 마음 건강은 물론 기억력 감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영양 관리, 특히 고단백 음식과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결국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미루시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몇 년 안에 심각한 질병으로 고생하신다고 합니다. 반면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고 꾸준히 운동하면서 영양관리하시는 분들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신답니다. 결론적으로 70세 이후에는 절대로 건강관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박정숙 씨처럼 늦게 시작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 생각한다고 본인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 30분 걷기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활기찬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노후 재산 관리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하지만 그게 늘 최선은 아닙니다. 68세 김미자 씨는 3년 전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전액과 30년간 살아온 집을 자녀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어머니, 노후 자금은 따로 좀 남겨두세요. 괜찮아. 너희들 잘 되는 게 내 노후 자금이야.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사야 하는데 이 정도는 엄마가 해줘야지. 그래도 어머님, 난 너희만 잘 되면 돼. 나중에 너희가 효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김미자 씨는 월세 단칸 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게 될 거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자녀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 달에 한 번이던 방문이 2달에 한 번으로, 다시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이 되어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그 돈으로 생활하세요라는 말에 김미자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말마다 하던 어머니, 밥 한 끼 같이 해요. 전화도 이제는 요즘 많이 바빠서. 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지난 추석에는 자녀 셋 모두 해외여행을 가느라 며칠 전에 들른 게 전부였죠. 쓸쓸한 마음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다 줘버리지 말걸. 조금이라도 남겨둘걸. 월세방 작은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김미자 씨는 매일 밤 한숨만 늘어갑니다. 요즘 김미자 씨는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일용직 일을 나갑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쉴 수가 없답니다. 자녀들은 이제 연락도 뜸한데 월세와 생활비는 꼬박꼬박 내야 하니까요. 반면 71세 김영수 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던 중 한 지인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네, 자식 잘 되는 건 중요해. 하지만 자식들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해야 하네. 우리가 해줄 건 최소한의 지원과 응원이야. 김영수 씨는 퇴직금의 반은 자녀들 결혼자금으로 주고 반은 본인의 노후자금으로 남겼습니다. 집은 매매 대신 임대를 놓아 안정적인 월세 수입도 확보했죠. 아버지, 저희한테 더 주셔도 되는데. 아니다. 이게 너희를 위해서도 좋은 거야.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어야 너희도 마음 편하게 살지 않겠니? 천재 김영수 씨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로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답니다. 아버님, 주말에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걸 보며 오히려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잘해드리려 한답니다. 부모님도 편하고 자녀들도 부담 없이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관계가 된 거죠. 지금 김영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매일 체감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을 이뤄내 더욱 단단해졌고 부모님도 당당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죠. 서로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녀 사랑과 자기 사랑의 균형, 베풀과 지킴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균형을 찾은 분들은 노후에도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답니다. 자녀들을 위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의 환한 미소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노후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족 관계에서 사랑과 존중의 거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하는 마음에 무리한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현명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9세 이순자 씨는 평생을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돈이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주세요. 퇴직하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순자 씨는 매번 그래, 알았어라는 말씀만 하셨답니다. 허리 수술을 하고 의사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손주들 봐준다고 매일 지하철을 타고 1시간씩 다니셨죠. 밤 9시가 다 되어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순자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허리가 아파 겨우 진통제를 먹고 누웠는데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회식이 있어서 애들 좀 봐주세요. 알았어. 너희 일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아들의 전화를 받은 이순자 씨는 또다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듣는 마지막이란 말이었죠. 엄마, 이번에는 꼭 갚을게요. 그래, 너희가 힘들면 엄마가 도와야지. 매일 반복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순자 씨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느라 제때 끼니도 못 챙기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거르기 일쑤였죠. 진통제로 버티던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아파졌고 밤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늙어서 그래.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웃들은 모두 이순자 씨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손주를 데리러 가다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2달 동안의 병원 생활. 그제서야 자녀들이 놀라 반성했지만 이미 이순자 씨의 건강은 많이 나빠진 뒤였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무리는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이순자 씨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자녀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72세 정옥숙 씨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순자 씨처럼 자녀들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려 하셨지만 우연히 들은 의사 선생님의 한 말씀이 생각을 바꿔놓았답니다. 어르신,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세요.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모든 걸 다 해주는 건 아니랍니다. 그 후로 정옥숙 씨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퇴근 후 급하게 걸려온 아들의 전화, 다급한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은데. 아들의 부탁이 이어지기 전 이번에는 정옥숙 씨가 먼저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희 부탁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힘들어서 그래. 토요일 아침 쇼핑몰 할인 행사가 있다며 손주를 맡기고 싶다는 며느리의 부탁에 정옥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달력을 보며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손주를 봐줄 수 있어. 하지만 이번 주는 병원 검진이 있단다. 각각의 상황에서 정옥숙 씨는 예전과 달리 자신의 상황을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날을 약속하는 등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갔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서툴러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솔직한 대화가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정옥숙 씨는 일주일에 2번은 동네 탁구동호회에서 운동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영어도 배우고 계시죠.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졌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랑 같이 식사하실래요? 제가 얼마 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한정식 맛집을 알게 됐거든요. 정옥숙 씨는 기분 좋게 웃으며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적절한 거리를 두니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일이 잦아졌답니다. 며느리는 이제 친딸처럼 따뜻하게 정옥숙 씨를 챙기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은 더 자주 찾아오고 더 잘해드리려 합니다. 명절 때도 용돈을 받아가며 어머니 용돈으로는 부족하시죠? 하고 웃으며 걱정까지 해준답니다. 가족 간의 거리는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것이죠. 이순자 씨와 정옥숙 씨의 사연에서 보듯이 적절한 거리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조건적인 예스가 아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노년기 삶의 의의와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데요. 76세 김영애 씨는 퇴직 후 모든 시간을 봉사활동에 바치셨습니다. 영애 씨, 오늘도 봉사활동 가시나요? 그럼요.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해야죠. 그래도 이제 좀 쉬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힘들어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복지관 식당에서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독거노인 가정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저녁에는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를 하셨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요양원과 고아원을 오가며 봉사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김 선생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제가 가진 건 시간뿐이니까요. 사실 김영애 씨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치매에 걸리신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고 3년 뒤 돌아가실 때까지 제대로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 주말에만 뵈러 갔지만 그때마다 어머님은 이미 잠들어 계셨죠. 남편이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직장을 핑계로 간병인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병세 속에서 생활비와 병원비의 부담은 늘어만 갔고 결국 남편은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와 후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김영애 씨는 늘어가는 주름살 속에 커져만 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모든 것을 바치며 속죄하듯 살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퇴직금도 모두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걱정하며 말렸지만 김영애 씨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활동을 다니다 보니 체중은 계속 줄어들었고 피로가 쌓여 안색도 나빠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아직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던 어느 날 도시락 배달을 가던 중 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비를 낼 돈도 없어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결국 봉사활동도 모두 그만두게 되었죠. 지금 김영애 씨는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봉사는커녕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이 되었고 자녀들은 교대로 요양원을 찾아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제는 늦어버린 후회만 남았습니다. 반면 73세 박순옥 씨는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김영애 씨처럼 매일 봉사활동을 하려 하셨지만 우연히 만난 복지관 선생님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박순옥님, 봉사는 규칙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리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고민 끝에 박순옥 씨는 주 1회만 복지관 반찬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하고 잠시 말동무도 해드립니다. 나머지 시간은 적절히 나눠 쓰셨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평생교육원에서 서예도 배우고 때로는 친구들과 차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죠. 할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아침엔 공원에서 태극권 배우고 점심엔 친구들이랑 만났지. 내일은 반찬 봉사하는 날이라 일찍 자야겠다. 아침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일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기록하는 것이 취미가 되었답니다. 같이 봉사하는 친구들이 내 반찬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 내 삶도 소중하죠. 봉사는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서 하는 거니까요. 내일은 복지관 가는 날. 이번엔 어떤 반찬을 만들까? 김치찌개를 끓이면 할머님들이 좋아하시겠지. 행복한 미소를 띤 박순옥 씨의 모습에서 우리는 노년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노년기 삶의 새로운 의미가 아닐까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합니다. 노년의 시간은 결코 달리는 시간이 아닌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봉사도 나눔도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여유와 행복을 지키며 해나갈 때 더 오래 더 의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베푸는 일,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내어주는 일, 가족에게 무조건적으로 맞춰주는 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는 봉사. 이런 것들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으며 가족 관계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마다 우리에겐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 건강을 지키면서도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자녀와 나의 노후를 모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사랑하면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가 건강하고 행복할 때 시작됩니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때론 적절한 거리도 둘 줄 알며 나만의 의미 있는 시간도 가질 줄 아는 것. 그것이 나와 가족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더 현명하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